오늘의 머릿말. 팔리아치는 이탈리아어로 광대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팔리아치는 오페라 제목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팔리아치 밈 때문에 그 오페라를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팔리아치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팔리아치 밈이라고 하면 남들을 웃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은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남들을 웃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겪는 슬픔이나 고독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유머는 참 다루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찾는 기준으로 유머 감각이 비슷한 사람을 언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정색하거나 함께 웃거나 그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웃게 할 수 있는 작가와는 그만큼 사랑에 빠지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다 보면 팔리아치적 순간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읽는 사람이 웃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얼마나 공들여 조율되었을까? 글을 쓴 사람은 읽는 사람이 너무 진지해지거나 우울해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고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작가의 리듬에 딱 맞춰 웃다 보면 괜히 작가님과 친해진 기분이 들기도 해요.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얼른 모셔볼게요. 전성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가 선택한 팔리아치 전성진 AKA 백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성진 작가님이 진짜 리딩 케미스트리 재밌게 들어주시고 너무 좋아요. 네, 항상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좋아요. 네, 언제 모실 수 있나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이다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1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그냥 그 밀리의 서재 앱에도 후기 남기고 애플 팟캐스트에도 후기 남기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 네. 보여주기 위해서 막 후기 많이 남기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그 메일함에 리딩 케미스트리라는 딱 그 메일 제목을 보고서는 심장이 설마 아닐 거야 이러면서 내가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섭외 메일이어가지고 정말 네네. 꿈 같은 지금 너무 꿈 같아요 그냥 이 장면이. 아니 진짜 책을 너무 재미있게 잘 써주셔가지고 언제 모실 수 있나, 언제 한국에 오시는 걸까라고 계속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항상 아마도 한국에 있는 독자님들 많은 분들이 이분 언제 한국 오셔가지고 만날 수 있는 거야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가 리딩 케미스트리에서 생겨서 천만 다행이라는 느낌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먼저 전성진 작가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리딩 케미스트리에 셀럽맨님이 출연해 주셨는데요. 맨님이 진행하시는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괭여라는 이름으로도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영노자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또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작가님 특유의 유머를 좋아하는 팬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만 좋아하던 사람이 유명해진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죠. 사실 전성진 작가님은 한국에서 음식 잡지 기자로 일을 하시다가 베를린으로 이주하셨는데요.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남기로 결정한 지 곧 10년 차를 맞이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두기도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반은 카페에서 일하고 반은 글을 쓰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이 산문집,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로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리딩 케미스트리에서도 이 책을 올해 2월 베스트 책으로 뽑기도 했는데요. 이 책이 전성진 작가로서의 첫걸음이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뭔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가지고 그걸 되게 얼떨떨했어요. 막 요즘은 막 뭐 초판 나가기도 어렵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너무 제 예상보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고 특히 밀리의 서재에서 진짜 많은 맞아요. 사랑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막 후기도 되게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서 그 덕분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고 너무 감사하고 특히 제 책이 언급된 그 방송은 제가 들으면서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저 사실 성공한 덕후잖아요. 그건 제가 1화 때부터 너무 좋아하던 팟캐스트인데 그래서 네.
그날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각성이 심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때 피곤했던 기억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정말 항상 그 과각성 상태일 때 그 뭐랄까요, 피로감 제로 상태에서 없죠. 피로감 뭐야? 없죠. 없어. 그런 거 없어. 약간 그리고 이 다음날 상태. 아침에 모든 피로감 한 번에 이거구나. 이렇게 피로감 있어. 이렇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영어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공연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좀 외국어로 코미디를 한다라는 거는 한국어로 하는 코미디와 큰 틀에서는 같을 것 같으면서도 또 전혀 다른 경험일 것 같거든요. 굉장히 다른 경험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굉장히 다르고 사실 그 자리는 이제 제가 아는 이 아티스트 콜렉티브 팀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하게 된 거여서 이렇게 여러 무대를 같이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그쵸. 영어를 잘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칠 것 같은 스트레스에 저는 항상 굉장히 빠르게 재밌겠다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고 미래에 저한테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제가 현재가 됐을 때 정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떨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무대 올라가서 이제 외운 대로 잘하다가 틀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맘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오히려 딱 틀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면서 맞아요. 그래 네. 이게 나야. 그리고 그래 나는 제1세계 외국인 주류가 아니야. 외국어 못하는 나 받아들여 이러면서 하고 나니까 오히려 기세로 그냥 잘 맞출 수 있었고 뭐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잘했나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끝나고 관계자분이 오셔서 같이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협업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제안도 주시고 그리고 너무 재밌었다 오늘 제일 재밌었다 막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근데 사실 데뷔 무대였거든요. 그게 네. 제가 그냥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그 스탠드업 코미디에 그래서 그 얘기도 했더니 너무 놀라면서 그게 거짓말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정말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네. 이 사람 그쵸. 진심인가 봐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그 공연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오히려 한번 틀리고 나니까 마음이 네. 편해진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면 더더욱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는데 한번 틀리고 나면 아 뭐가 어쩌라고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올 게 왔구나 예, 약간 이런 예. 느낌으로.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진짜 실력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협업하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진짜 특별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마감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수락하진 못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연락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마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우선은 한국 일 열심히 하고 시간 나면 또 틈틈이 하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계속 연락도 주고받고 있어서 잘 해보고 싶어요. 네, 경연님이 계속해서 그 글을 네. 쓰시느라 바빠지시는 게 독자로서는 즐거운 일인데 네. 또 이런 스탠드업 코미디를 계속 하실 수 없는 그쵸. 분주함이라는 점에서는 어떤 쪽을 빌어드려야 하는 것일지 제가 열심히 정말 해보겠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성진 작가님은 지금 베를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신간 몸을 두고 왔나봐의 출간에 맞춰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저희 리딩 케미스트리에도 냉큼 모셨는데요. 북토크도 굉장히 빠르게 매진되었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일정도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제가 책 홍보를 하려고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오면은 사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출판 기회 주신 분들에게도 보답하고 싶고 저도 저 스스로도 많이 쌓아가고 싶고 해서 뭐 최대한 그냥 많은 걸 해보려고 그냥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을 틈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2월 중에 또 밀리로드 연재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베를린으로 돌아가도 아쉬운 마음을 그대로 12월 중 밀리의 서재 앱에서 밀리로드에서 제 글로 만나시면 된다. 그러니까는 아주 부드러운 환생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밀리로드. 어떤 연재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베를린에서 이제 먹은 음식들에 대한 거랑 제 이제 삶에 대한 그런 에세이 형식으로 이렇게 푸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좀 처책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네. 근데 아직 안 써가지고 주제가 전혀 다른 게 막 나올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안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연재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좀 재밌어서 네. 사실은 연재를 시작할 때 이게 몇 가지는 틀을 짜고 네, 시작을 네.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 나한테도 마음이 좀 놓이는 맞아요. 일이니까. 그래서 아 이런 거 네. 해야지라고 리스트를 쫙 만든 다음에 막상 쓰려고 하면 아니야 이번 주엔 이거 아니야. 그래서 다행이다. 너무 그래서 갑자기 막 아이템을 다시 생각해서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아니 실시간 안심 방송 지금 네, 진짜 제가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정말 다 그렇게 하거든요. 기사님도 그렇군요. 네, 저도 그렇게 그렇다면 씁니다. 네. 그렇다면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작가님들은 소설가분들 같은 경우는 소설은 이게 긴 글이 네.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아예 다 써놓고 연재를 그냥 날짜에 맞춰서 원고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중간에 그쵸.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예, 만약 예. 이게 아니다 생각되면 그리고 그때 큰일 똑바로 나니까. 안 하면 네. 나중에 출간하려고 할 때 다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너무 무섭죠? 아찔해요. 악몽 실시간 악몽 그쵸. 방송이 됐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에세이 원고는 네. 꼭지별로 조금씩 짧게 맞아요. 써서 이제 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압박은 덜하지 않나 생각이 그런 것 들고 같습니다 정말. 베를린 음식 이야기라고 하면은 작가님이 가장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야기거리는 좀 있지 않나 다른 주제에 비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긴 해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음식 이야기를 좀 길게 하시는 걸 듣고 네. 싶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한국에 오시면 가장 먼저 드시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근데 의외로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음식을 많이 안 먹어요. 처음에 왔을 때. 왜냐하면 시차 적응할 때 먹으면 체해요. 그 처음에 베를린에 장기간 있다가 들어왔을 때 음식을 좀 막 먹었었는데 그때 너무 심하게 체해서 뒤에 아무것도 못 먹고 간 적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먹는 편이고요. 보통은 이제 그 먹을 수 있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회나 초밥 같은 거, 해산물류, 신선한 거, 그리고 아니면 뭐 냉면이나 짜장면 같은 좀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왜 무슨 김치찌개 뭐 이런 네. 거 얘기하잖아요. 뭐 청국장. 네. 뭐. 저는 옛날에는 저도 뭐 그런 거 많이 먹었던 네.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네. 떡볶이를 엄청 먹는 거예요. 그게 떡볶이도 물론 뭐 레토르트팩 같은 게 있기는 있죠, 있죠. 하지만 그 한국 그냥 가게에 가서 먹는 음. 즉석 떡볶이 같은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가게에서 파는 즉석 그러니까요. 떡볶이가 맛이 먹고 있어요. 싶은 건 예. 제가 진짜 정확히 그런 게 요번에 한국에 오면은 그 크림 수프를 너무 먹고 싶어요. 숲이 아니라 그쵸. 수프. 예, 뭔지 예, 아시죠? 예. 오뚜기 수프 같은 거. 맞아요. 예. 그 좀 두면은 가루 같은 거. 생겨가지고 예.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껍질 벗겨내야 되고 후추 위에다 뿌리면 그냥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그쵸. 반죽이 되듯이 되는. 후추도 이렇게 깎아서 네, 쓰는 거 말고 그 가루후추, 예. 진짜 가루후추, 오뚜기 가루후추, 오뚜기 말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예. 가루후추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막상 한국 오니까 또 생각이 또 없어요. 그냥 단순한 향수였나 봐요. 관념상의 음식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향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되는데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볶이 내가 해 먹을 수 있지만 그 떡볶이가 그 떡볶이가 그게 아니에요. 네, 예. 너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음식은 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완전히 만들어서 먹는 게 좋아서 맞아요. 그냥 집에서 만드는 게 제일 맛있어 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음식들은 네, 남이 만든 간으로 먹고 싶은 거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항상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되게 뻔하고 네. 예측 가능한데 맞아요. 딱 그 맛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거 자체가 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메뉴여도 뭔가 다르다. 딱 그 가게에 나오는 그 모습. 내가 튀겨 먹는 돈가스 그리고 경양식집에 나온 돈가스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회가 나왔다. 아니 회는 진짜 너무 못 먹어서 그거는 회는 그쵸, 독일에서 약간 먹을 수가 없는 음식 중에 하나니까. 이 가격에 이퀄리티 절대 못 먹거든요. 연어회 빼고는 연어회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오니까 그쵸, 괜찮은데 그쵸. 나머지는 정말 처참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오면은 진짜 아무데나 들어가도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것은 꼭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책센연분 코너에 게스트를 모신 거라서 새 책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님이 고르신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꾸려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간 몸을 두고 왔나 봐.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책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23년에 베를린의 볼더링 스튜디오에서 그 추락해가지고 왼쪽 팔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몸을 두고 왔나 봐는 그 사고에 대한 회복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데 또 거기에 좀 들어가서는 제가 어떤 항상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유체이탈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리 같은 거를 되게 자주 하는 방어 기제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어린 시절하고 아무래도 관련이 있고 이제 사고가 났다는 건 그런 방어 기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 육체적인 회복과 과거의 그 흔적에 대한 회복을 이렇게 같이 함께 흐르면서 궁극적인 어떤 커다란 회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야기고요. 제목인 그 몸을 두고 왔나 봐. 몸을 두고 왔나 봐. 약간 이렇게 시작해서 정말 두고 온 게 뭔지, 몸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인지 그것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고 왔는지는 좀 책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내가 생각으로는 멀리까지 갈 수 있는데 맞아요. 몸은 여기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이걸 다 겪고 있어야 하는구나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 뭐 제일 크게는 성장기의 가족과의 네.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그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이 몸을 두고 왔나 봐라고 하는 제목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런 제목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 진짜 몸을 두고 왔나 봐.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그런 식의 방어 기제를 쓰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그게 성장을 한 다음에 내가 계속 중요한 순간마다 미끄러지는 경험들을 맞아요. 하면서 정확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끄러지다가 이게 왜 반복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식으로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이었고, 그 패턴으로 나는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두고 왔나 봐의 너무 슬픈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문제가 생겨.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딜레마를 두고 너무 그 큰 부상을 입은 것과 성장기의 이야기가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는 베를린 사는 저자가 쓴 책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고 읽다가, 아니 이거는 나도 이런 건데 나도 이런데 아마 읽으시는 분들 다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기로 내 몸과 화해할 것인가. 예. 이 문제를 다들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책을 읽으시면은 전성진 작가님과 함께 손을 마주 잡고 찬찬히 생각하며 내 몸을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듣는데 너무 제 글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동. 내 글보다 좋다? 이러면서. 글이 훨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책은 노마드랜드인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논픽션입니다. 이 책을 골라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사실 그 매니저님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간다. 좀 맞아요. 다정하고 말랑한 책 추천을. 진짜요? 네, 부탁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너무 이상할 정도로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단 한 권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정말 기적일까? 네. 왜냐면 너무 말이 안 돼. 이렇게나 없다니. 그래서 제가 급하게 밀리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었던 거 뭐 좋아하는 책 다 찾아봤는데 정말 밝아봤자 다정하거나 그런 건 없고 밝아봤자 시니컬 약간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매니저님 저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리스트 지금 생각나는 거 보냅니다. 그래서 길게 보냈더니 이제 매니저님도 약간 보시고 메일에서 그러면 그냥 좋아하시는 책 소개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방법이 없구나. 네, 이거는 그냥 경향성도 없다. 다정 뭐 이 말랑 없다. 그래가지고 쉽게 포기해 주셨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막 동화나 성장 소설로 찾아볼까요?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냥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노마드랜드 저는 되게 따뜻한 책이라고 생각해 정말 놀랍게도. 맞아요. 네, 되게 사랑이 넘치고 이런 책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은 선택 아닌가? 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노마드랜드 약간 실제로 연말하고 연관이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노동의 형태들 맞아요.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그 짧은 기간 동안 네. 특정 기간 동안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일주일에 2번 일한다 이런 식의 기간이 아니라 이를테면 1년 12달 중에서 12월에 일이 몰려있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아마존 같은 대형 쇼핑몰에서 네. 물류센터 네. 크리스마스 즈음에 그 선물 보내는 게 몰리니까 그때 물류센터 일이 많아져서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임시로 한다는 네.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내가 선물 보내고 주고 이것만 생각하고 이때는 참 택배차가 바쁘게 다닌다라고만 생각하지 그때 한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말용 책이긴 하다. 연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크리스마스 정신 아닙니까 정말. 그쵸. 너무 그리고 뭔가 이웃들 우리 잠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자 이런 게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구세군도 그렇고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더 상업적인 형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많이 대하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 제가 골랐습니다. 갑자기 약간 그래서 갑자기 골랐나 봐요. 말이 덧붙는 것 같긴 하지만 노마드랜드는 저널리스트 제시카 브루더의 논픽션입니다. 노마드랜드는 원래 은퇴의 종말이라는 기사로 시작했는데요. 그 기사를 토대로 3년간의 밀착 취재와 풍부한 자료조사를 더해서 차를 집으로 삼아 유랑하는 노마드 노동자들의 면면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입니다. 책 내용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노마드랜드는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집세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미국의 중장년층이 차를 집 삼아서 전국을 이동하면서 일하는 현대의 노마드에 대해서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저자인 제시카 브루더는 이제 노마드들하고 뭐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보기도 하고 사탕무 수확도 같이 해보고 이런 기간제 일자리를 함께 일하면서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그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로 느낀 정말 다면적인 그런 현대의 노마드 모습을 이렇게 차근차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언뜻 들어서는 굉장히 쓸쓸하고 뭔가 울적하고 뭐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다 읽어보면은 저는 되게 다르게 느꼈거든요. 뭔가 자유롭게 도로를 유랑하면서 그들만의 어떤 되게 가족 같은 커뮤니티를 되게 충실히 꾸려나가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따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새로운 삶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서 좋아하는 책입니다. 뭐 이 책 시작하면 초반에 은퇴한 사람들 이야기가 하나씩 짧게 나오면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를테면은 자기가 집이 없는 상황에 처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는 택시가 우버로 많이 대체가 되면서 원래는 택시 운전을 했는데 이 우버가 생기니까 오히려 자기가 택시 기사로서 계속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된다든가 하는 이야기들도 나와서 이게 세상이 변하면서 노동의 형태 자체가 진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논픽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요하게 추적하는 책이라는 점도 저는 너무 재밌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마도 그 작가님 같은 경우도 원래 기자로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픽션 글을 읽는 것에 대한 애착이 또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애착도 약간 존경.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 취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애정이 이렇게나 있고 이렇게나 잘 알고 싶어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성을 들일까? 약간 이런 정말
약간 어떤 뭔가를 느꼈어요. 이 말로 현명할 수 없는 정말 네. 존경.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말 쉽지 않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그래서 더욱 읽을 때 정말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의 그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제목 이야기부터 하면 미국에서 고정된 주거지 없이 자동차에서 살면서 저임금 떠돌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한 말입니다. 노마드라는 단어는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원래 노마드족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는 일이 더 많기는 합니다. 여러 도시, 나라를 떠돌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노마드족이라고 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기기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나 연결될 수 있다는 뜻에서 디지털 노마드족이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성진 작가님도 노마드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국경하고 상관없이 사실 왔다 그쵸. 갔다 하면서 책은 덕분에 한국에서 예. 출간을 하시고 그쵸. 원고 작업은 베를린에서 하시는 맞아요. 거니까. 그 베를린에서도 막 계속 움직이면서 쓰고 그쵸. 이러는 걸로 치면. 예, 근데 이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런 자유롭고 희망찬 뉘앙스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죠.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노마드들은 뭐 주차장, 뭐 공터, 이제 사막 같은 데 전전하면서 이제 지낼 곳을 계속 찾고 경찰이나 뭐 주차장 관리자가 이렇게 오면은 바로 이제 다시 떠날 채비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책에도 나오는데 뭐 옛날에는 처음에 이 노마드족이 등장했을 때 뭔가 게으른 실패자 막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홈리스라고 오해하고 단정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도 하고요. 근데 사실 노마드들은 되게 성실하게 돌아다니면서 기간제 일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맞아요. 정착해서 굉장히 착실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막 스스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사실 그들을 되게 좋아해요.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너무 사람들이거든요. 편리한 맞아요. 거죠. 그리고 되게 고학력인 사람들도 많아요. 많고요. 예. 그리고 옛날에 정말 잘 살았던 막 맥도날드 부사장이었던 사람도 네. 노마드족인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노마드란 의미가 뭐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막 그런 자유로운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좀 맞아요. 아무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참 이 세상은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중에 왜 여행 다니다 보면은 여행지에서 은퇴한 백인 노부부를 진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시죠? 예. 너무 알죠. 너무 너무 아시죠? 알죠. 너무 예. 알죠. 어딜 가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 나라에서 가장 교통이 어려운 곳까지 들어가면 그런 분들이 꼭 맞아요. 어디서 왔는지 와 맞아요.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1년째 뭐 여행 중이다. 뭐 맞아요. 우리 지금 무슨 유럽 갔다가 네. 뭐 지금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 갔다가 돌았다가. 예, 지금 우리 한국 갔다가 일본 예.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옛날부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대체 저분들은 돈이 어디서 나는 거지?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한두 푼일 수가 없잖아요. 1년 정도. 없죠. 게다가 노부부이기 때문에 그럼요. 유스 호스텔에서 지내는 게 네.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다니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테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회사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를테면 퇴직금 시스템 같은 이런 것들은 또 너무 안정적으로 잘 돼 있는 거예요. 막 로열티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쵸. 막 예. 그 게다가 배당금 받는 예. 사람들도 있고. 요즘같이 이렇게 미국 주식이 좋을 때는 이게 뭐 정말 죽을 때까지 안정성을 맞아요. 보장하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동시에 이게 모두에게 가는 혜택은 전혀 아닌 거죠. 맞아요. 점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맞아요.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단 한 번에 어떤 사건 때문에 집을 잃게 되면서 맞아요.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은 집에 대한 그 애착과 집착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집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들고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 집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IMF 때였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즈음을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사실은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한 휘청하는. 예. 요즘에는 무슨 ETF니 주식이니 이렇게 네. 하시지만 그때는 펀드를 진짜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그리고 2008년 즈음에 뭐 중국 갭 그런 펀드들을 포함해서 또 그때는 다들 네. 지금 펀드 안 하면은 큰일 예, 난다. 큰일 난다는 때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펀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수익률이 정말 말도 못하게 좋았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 미국발 금융위기를 한번 맞으면서 정말 그 모든 게 자산이 네. 뚝뚝 떨어지는 그 시기를 얘기도 쏙 들어가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투자 얘기를 안 하던 네.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덜 네. 맞은 편이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나온 작품들을 보면 네. 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09년 네. 넘어가는 시기에 미국 드라마들을 네. 보시면 다 이제 뭐 아버지가 직장을 네, 잃었다. 네, 예. 네, 맞아요. 그다음에 집에 뭘 내지 못해서 네.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맞아요.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던 시기여 가지고 노마드랜드 같은 경우도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 중에서 왜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 네.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책이 소설이 네. 있고 그걸 영화를 한 케이스인데 나를 찾아줘 같은 경우 역시 그 주인공들이 원래 뉴욕 살다가 네. 미국 중부로 옮겨가는 맞아요. 이유가 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사태 때문에 뉴욕에서 직업을 잃게 되면서 살 수가 네. 없게 되고 그래서 남편네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점점점 이런 맞아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취재한 책이 노마드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마드랜드는 영화 노매드랜드의 원작입니다만 구성이 좀 다릅니다. 원작 논픽션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확대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느낌이 있는데요. 혹시 영화 보셨나요? 네, 저 봤고요. 근데 이게 제 친구가 영화를 추천해 줬어요, 처음에. 근데 영화를 추천해 주면서 꼭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봐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영화를 먼저 봐서 이게 책을 읽고 보니까 너무 다르게 보겠다고 그냥 우선은 책을 읽어라 해서 뭐 그래 뭐 책 읽고 보지 했고 책을 딱 샀는데 책 두께가 뭔가 너 이거 나중에 보고 별거 아니기만 해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어서 오케이 알았어 이러고서는 이제 책을 열심히 읽었죠. 좀 걸려서 읽었더니 그러고 나서 근데 영화를 작가님 봤는데 되게 좋은 친구네요. 네, 그러니까요. 친구가 예, 영화 보기 전에 적절한 읽으라고 하면 맞아요.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적절한 아주 조언이었다는 거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영화에서는 어떤 그 퍼니라는 인물을 주인공 삼아서 이제 책에 나온 주 요소들을 그냥 그 영화에 다 넣었잖아요, 장면들에. 근데 사실 책을 안 봤으면은 모를 얘기잖아요. 뭐 아마존, 노마드 커뮤니티, 뭐 죽음에 대한 얘기, 사탕문농자 이게 다 퍼져 있는 얘기인데 영화에선 그거를 하나로 그 한 맞아요. 인물에 녹였는데 그게 너무 특이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더더욱이 그랬던 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책에 나오는 인물들이었다는 게 너무 저는 이래가지고 얘가 이 지점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특히 린다 메이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그 움직임을 보고 막 이럴 수 있는 전율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정말 좋은 조언이었어. 이렇게 말하게 되고 친구는 되게 처음에는 영화를 봤을 땐 너무 우울한 얘기 뭔가 막 희망도 없다 막 이런 얘기처럼 보였대요. 막 어둠 속에서 그럴 수 희망. 있지. 근데 사실 책을 읽으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되게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조언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린다 메이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린다 메이는 근데 정말 너무 저자도 정말 애정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책 속에서 보면 거기 그 노마드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사랑받는 막 맞아요. 엄마 같다고 할 정도로 정말 사랑받는 인물이고 그 책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서 맞아요. 중심을 잡아주는 맞아요. 게 이 린다 메이라고 하는 사람인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린다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그 노마드로서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정말요. 예, 그 잘 산다는 게 되게 정갈하게 자기 삶을 맞아요. 꾸려가는 태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사소한 것까지 그 최근에 그 기자님이 리딩 케미스트리에서 그 생활의 달인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딱 그런 인물 같은 맞아요. 것 같아요. 정말
그 밴도 자기가 정말 모든 곳에 손길이 닿아 있고 자기한테 맞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생활의 어떤 필요한 것을 모든 걸 갖추고 살고 그 삶에서 자기가 너무 행복해하고 예를 들면은 일을 할 때도 정말 달인이에요. 캠핑장에서 그 관리직을 일을 기간제로 맡아서 하는데 뭐 젊은 이제 막 캠핑족들 막 파티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말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아 여기 큰 쓰레기 봉투 있어요라고 전해주는 그런 노련하고 지혜롭고 그러면서 되게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 챙기고 막 이런 면이 모두 있는 인물이어서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스크린에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중간에 알았어요. 네, 뭔가 네. 연기하는 게 배우 왜 이렇게 어색하지 했는데 중간에 검색을 했더니 린다 메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거짓말 이러면서 왔는데 그쵸.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책의 주인공은 린다 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영화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 맞아요. 거죠. 근데 이 인물이 린다 메이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맞아요.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홈리스라는 표현을 네. 쓰는데 이 책에서는 하우스리스라는 맞아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네. 영어로 왜 홈하고 네. 하우스는 다른 다르죠. 말이라고 하잖아요. 홈이라고 할 때는 가족이 있는 네. 그 정서적 공간으로서의 집을 이야기하고 맞아요. 하우스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이 네.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서적인 공간으로서의 가족이 있는가 하고 묻게 되는데 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있어요. 네, 완전히 있어요. 나보다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너무 있어요. 맞아요. 네, 정말로. 맞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거는 어떤 건가? 그러니까 그 정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가족이 가능해지는가, 어떻게 공동체가 가능해지는가 하는 문제를 이 책은 굉장히 집요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새로운 시대의 유랑부족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한때는 중산층이었지만 뭐 은퇴를 비롯해서 뭐 이런 금융위기, 은퇴 이런 맞아요. 것들 때문에 유랑을 하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동차에 모든 세관을 싣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책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점, 쇼핑몰,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밤새 하는 식당들 이런 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보고 지나가는 공간들이지만 차를 세울 수 있다면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그런 수도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고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마지막 자유 공간으로서의 주차구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차구역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이렇게 한국 서울 같은 대도시의 주차구역은 전혀 자유공간이 아니죠. 그쵸. 주차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데는 아닌데 미국 서부에 있는 정말 드넓은 땅에 네. 있는 주차요금 같은 거 정말 계산하지도 그쵸. 않는 그런 공간에 있는 주차구역들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거기에서 린다 메이는 너무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을 읽다 보면 아,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완전.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어떤 위기가 생긴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진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는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크고 작은 위기가 올 네. 때마다 우리는 항상 여기서 다 끝난 것처럼 그쵸.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희청이 끝났어. 아니야 거의. 예, 그러니까. 철렁. 예, 뭐 하다못해 뭐 마감 한 번 네, 늦어서 맞아요. 뭐 이런 때도 그렇고 무슨 조그만 일 하나만 있어도 무슨 기차를 놓치거나 이런 네. 정도의 일만 있어도 정말 다 무슨 네.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머물 곳이 없는 상태에서 차에 의지해서 떠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 삶이 얼마나 정갈하고 맞아요. 이 질서 잡혀 있을 수 있는지 단단한지. 예, 단단한지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점이 영화도 좋고 책도 좋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는 이제 그것을 이 펀이라고 하는 그 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치류거든요. 예, 고사리 같은 게 펀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몰랐어요. 그 제목도 되게 재밌죠. 네,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데 최근 린다 메이와 수많은 사람들 를 이제 다 한 명 한 명씩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책이 압도적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는 집을 포기하고 벤이나 RV, 심지어 세단까지 다양한 차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미국 전역을 누비는데 대부분 더는 주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진 은퇴 연령대의 사람들이고요. 이 새로운 노마드 노동자들이 많은 수가 중산층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사회 규범에 충실하게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써봐도 집값은 수입을 훌쩍 뛰어넘고 은퇴는 일하지 않고 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사회도 그들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미래인데요. 이게 이 영화 보면서 남일 같아서 나는 마음이 편했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솔직히 이거 내 미래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차도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느낌이었어요. 일을 그만두고는 생존할 수 없는 삶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것은 이 책을 보면서 참 마음이 심란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책은 야, 니네 그렇게 쉽게 동정하지 마. 네. 그런 거 아니거든? 완전.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책에서 특별히 인상적으로 보신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일까요? 저도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진짜 동정? 아니요. 나보다 잘 살아. 나보다 단단하고 나보다 너무 진짜 삶의 달인들. 그러니까 너무 희망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인물들한테 다 정이 드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근데 사실 저도 분명히 기자님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나도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은가 이런 불안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장면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또 미국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IMF 얘기했지만 동시에 피난의 기억도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네, 아직은 우리가 맞아요. 세대이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피난민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통 들으면 집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죽음. 약간 끝이다. 이 세상 끝났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막상 책을 펴니까 그들의 삶이 있어요. 길 위에서 삶이 있고 공동체도 있고 가족 정말 가족이라고 너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떤 정착을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되게 적극적으로 그 삶을 선택해서 유랑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와 정말 애정을 갖고 취재했고 근데 동시에 그렇다고 좋은 얘기만 하지 절대 않잖아요. 되게 다면적인 모습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노마드에는 유색인종이 없다 이런 부분 사실 흑인이나 이제 아시안이나,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이 그 벤에 혼자서 유랑하면서 다녔을 때 경찰이 이제 검문을 했을 때 완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노마드족처럼 그럴까? 그게 혼자 벤의 승용차 생활하기가 애초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커뮤니티에 진짜 백인들 위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방식 중에 주차장에 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 주차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 마트 주차장이 되었든 아니면은 하여튼 어딘가에 주차장에 가서 거기서 물 같은 거를 끌어다 쓰는 그런 게 이 삶이 유지되는 기초 논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텅 비어 있는 마트 주차장에 밤새 차를 세워놓는다? 근데 그 안에 타 있는 사람이 백인이 아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위험 요소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의 또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백인에게만 허용된 방식의 삶이라는 게 이 책에서 언급되는 것도 진짜 좀 기억할 만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엄청 오히려 이게 너무 다면적으로 보여주니까 진짜 입체적으로 느껴져서 자기네들 단점조차도 그냥 이거를 딱 그냥 보여주면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저한테는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좋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망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이런 책이에요. 노마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차에 모든 세간을 실어서 떠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선입견에 입각한 어떤 삶의 패턴이 있을 텐데 그것은
일부분 사실이고 네. 하지만 또 일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아닌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작가가 정말 방대한 취재를 통해서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보면서 그 미국 논픽션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논픽션 시장이 엄청나게 큰 네. 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몇 년간의 취재를 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 논픽션들 맞아요. 되게 두꺼운 네. 예, 거의 모든 삶의 유형과 맞아요. 거의 모든 재난 상황에 네. 대해서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예, 그런 책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좋았던 부분들은 네. 이 삶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대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하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린다가 모아놓은 갖가지 요령들을 보면 그가 이런 종류의 일을 해본 경험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옥외 화장실을 소독할 때 린다는 두루마리 휴지 위에 종이 타월을 덮어서 화학약품에 젖지 않게 했다. 그는 팸사의 쿠킹 스프레이, WD 40도 괜찮지만 팸사 제품이 더 쌌다를 활용하는 노하우도 얘기했는데 변기에 물 내려가는 부분에 그것을 뿌려두면 배설물이 덜 달라붙는다고 했다. 쓰레기통을 비운 뒤 린다는 새로 넣은 비닐봉지가 쓰레기통 입구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빠르게 묶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피크닉 테이블 주위 흙을 갈퀴로 긁어 고를 때는 갈퀴질이 한 번 끝날 때마다 손목을 한 번씩 휙 움직였다.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하다 말았는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린다가 설명했다.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요. 예, 이 인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더 잘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냥 책이다. 설명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장면을 맞아요. 그리면 그냥 너무 저도 이 장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은 네, 구체적으로. 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을 보여주는. 이러한 노마드 노동자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연말 성수기에 폭증하는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노마드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캠퍼포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책이 나오기 몇 년 전 당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였던 제프 베조스는 자신만만하게 2020년까지 이런 노동자들 4명 중 1명은 아마존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게 될 거라고 예견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 책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AI 자동화가 이 일자리에 맞아요. 마저 대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 아마존 관련 기사를 보면 네, 아마존 2033년까지 일자리 60만 개 맞아요. 대체라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노마드랜드의 독서는 책이 끝난 뒤에 진짜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공감합니다. 뭔가 책하고 영화 끝날 때는 막 그들의 앞날을 진짜 응원하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이제 그걸 지켜보고 싶었는데 근데 현실의 뉴스를 이렇게 계속 접하잖아요. 관련된.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진짜 너무 착잡해지고 과연 그들이 내가 그 책하고 영화 끝날 때처럼 잘 지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후기 약간 자본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대체 일어날까 이제 막 너무 무섭고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근데 솔직히 요즘 든 생각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 나조차부터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상황 같이 막 쓸려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더 잘 살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의 달인들이고 진짜 단단하고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럼 이제 나는 이 흐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네. 예. 그래서 막 뉴스에서 새로 무슨 AI 프로그램 이번에 업데이트는 네. 뭐가 됐고 뭐 제미나이 3 뭐 어떻게 그러니까. 나왔다 막 뭐 이걸로 모두하고 뭐 맞아요. 앱을 만들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입력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너무 좋다. 난 어떡하지? 동시에 오게 되는. 저는 막 나는 좋긴 한데 나는 저렇게까지 부탁한 적이 없는데 그냥 이런 느낌도 들어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네요. 노마드랜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영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길 위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생각하지 못한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활을 되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삶을 낙관하게 만드는 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의 후반부는 어떠셨어요? 저는 후반부를 이렇게 제가 다시 읽었잖아요. 방송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막 후반부를 읽으면서 점점 이 마음에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들의 삶이 주는 어떤 숭고함이 막 쌓이는 느낌을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딱 덮었는데 그냥 묵직하게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아. 그게 막 엉엉 이게 아니라 막 울렁울렁하는 그 어떤 숭고함, 아름다움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려 깊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다정하고 말랑한 책 아니야?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아니라고. 크리스마스 이것이 크리스마스 정신 아니야? 저 혼자 계속 이것이 휴머니즘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인간 그래도 사랑이었다 막 이러면서 네. 혼자 너무 거의 하루 동안 계속 거기에 취해 있었어요. 너무 네 그랬어요. 이게 그 살아있다는 게 어떤 네 건가에 대해서 맞아요.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는 맞아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네. 책이 끝난 다음에도 이어질 네. 것이다라는 것을 유심하지 않는 이 책의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길 위에 있을지라도 맞아요. 여전히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당신들은 쉽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네. 라는 이야기를 너무 묵직하게 해주고 맞아요. 있는 그런 경우고, 그리고 영화가 이제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노매드랜드를 보시면 프랜시스 맥도널드가 네. 이제 그 주인공 펀을 연기하는데, 이 프랜시스 맥도널드가 그 서부에 네. 마치 무슨 외계 행성 같은 네. 네.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정말 황량하다면 황량한데 네. 거기를 이렇게 서서 멀리 내다보는 장면 맞아요. 같은 게 있고, 그리고 해가 지는 그런 장면이 있단 네.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게 해는 매일 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해질 때 아무리 노을이 예뻐도 해 지는 거 못 볼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끔씩 저는 무슨 트위터나 네. 인스타그램 보다가 네. 사람들이 막 노을 사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오늘 노을이 되게 좋았구나. 맞아요. 맞아요. 회사에 있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 매일매일 지는 해를 우리는 못 보고 놓치는데, 맞아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야외를 맞아요. 떠돌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구나라는 맞아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를테면 살 수 있을 때는 맞아요. 그렇게 살 수 정말. 치는데, 그럼 죽을 땐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외롭지 않아라고 하는 음.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취약해질수록 어떻게 공동체에 소속될 것인가 하는 네. 문제가 더 절박해진다는 생각을 맞아요. 했고, 특히나 작가님은 이렇게 외국 생활을 오래 네. 하시면서 또 혼자 가서 네. 생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될 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숭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외국에 있으면서도 정말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착실하게 쌓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서 되게 어렵게 이제 저도 만들고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정착을 했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삶을 봤을 때 더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 거리감이 있으면서도 그쵸. 단단하게 연결된. 그러니까 항상 네. 이번에 헤어지면 네. 볼지 못 볼지 알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언제 볼지 네. 아예 못 볼지를 맞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별하는 사람들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별할 때마다 슬퍼해요. 하지만 그거를 뭔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이 나의 삶의 양식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서로 잘 지내기를 기원하고, 그쵸. 사실 죽어서 보낼 때도 그렇고 작별 인사할 때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그 See you down the road인가요? 이거 하면서 하는 게 우리 어쨌든 길에서 보자는 맞나? 그게 너무 또다시 또 승부함이 또 올라 너무 좋아요 정말. 네.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거 한 번에 다 읽을 생각하시면 분량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아찔합니다. 예. 근데
그냥 가까운 데 놓고 뭐 네. 출퇴근길이나 아니면 생각날 때 한 맞아요. 번씩 조금씩 읽으시면 맞아요. 어느새 끝까지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은 '이렇게 산다고? 정말? 계속?' 그러면 이 얘기의 끝 우리가 보통 소설 같은 식으로 네. 생각하면 길 위에 있던 네. 사람이 등장하면 네. 아 그럼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네. 어딘가에 머무르겠구나. 정착하는 예. 이야기.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마지막까지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는지는 직접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아서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성진 작가님과 노마드랜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냥 밀리에서 너무 사랑하고 우리 다혜리는 정말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냥 다 고맙고 감사하고 리딩 케미스트의 모든 발걸음 응원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책을 사랑하신다면 리딩 케미스트리 아니겠어요? 네. 되게 많이 들어주시고 저 밀리 로드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정말 그리고 해외 생활자들한테 밀리의 서재는 사실 정말 빛이에요. 맞아요. 예. 정말 빛이에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제가 이거 한다 그러니까 진짜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덕분에 한글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번 신간 네. 홍보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재 얘기도 한 번 더 언급해주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제 첫 번째 책인 berlin에는 육개장이 없어서 이후에 이제 몸을 두고 왔나 봐라는 책이 나왔고요. 첫 책이 좀 제 주변 어떤 베를린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두 번째 책은 베를린에서 사는 제가 겪은 어떤 좀 고통을 통과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다룬 이야기도 약간 노마드랜드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결국에 굉장히 희망적이고 밝은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리 로드도 제가 이제 연재하는 형식으로 처음 해보는 건데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긴 호흡으로 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뭔가 소통도 댓글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것이 정말 저에게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할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성진이라는 이름 검색하면 네. 책도 계속 뜨고 네. 연재글도 계속 뜨고 그런 나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짜릿합니다. 네. 그래서 리딩 케미스트리 듣는 분들도 작가님 책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이야기가 끝까지 쭉 이어지면서 후반부에 갔을 때 확 감동이 있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의 뭉클한 이야기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노마드랜드 소개하시면서 그런 얘기 해주셨지만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 취향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거절할 수 없어요. 네. 이거는 논픽션이면서 맞아요. 막 어리둥절하다가 맞아요. 마지막에 쿵 맞아요. 하는 이야기들을 모이는.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